게임사들이 요즘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한데 특히 요즘 들어 더 안 좋은 회사가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카오게임즈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 퍼블리싱한 게임이 경마와 일본의 미소녀 문화를 결합한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이에요. 취재차 잠깐 해봤는데 경마장에 말이 달려야 되는데 여자애들이 달리고 있어. 그래서 엄청 깜짝 놀랐죠. 일본 싸이게임즈라는 곳에서 제작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판권을 사온 거예요.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최대 기대작으로 꼽혔었는데 서비스 시작 단 2달 만에 이 게임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 본사 판교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다고 해요. 사실 국내 게임 모바일 시위가 이제는 일상이 되기는 했는데 2달이라고 하니까 좀 빠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흔한 트럭 시위가 아니고요. 이게 경마 게임이다 보니까 말을 끌고 와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본사 임직원분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또 이 시간이 8시간이나 해가지고 또 한번 화제가 됐죠. 저희 컨텐츠에서는 우마무스메 논란을 직접 다루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넘버스에서 할 이야기는 이 투자 관점에서 게임 업종의 주가가 왜 이렇게 낮은가, 다시 말해 게임 업종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게임즈 주가 보니까 와 이거 난리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점이 11만 6천 원, 지난 19일 종가 기준 14만 5,450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0%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수가 있냐. 또 카카오게임즈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이 소액주주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6만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인 20명 중 1명은 카카오게임즈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내 주변에 가족 친구 누군가가 카카오게임즈 11층에서 저 11층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분들로서 좀 슬픈 이야기긴 하죠. 근데 카카오게임즈 실적을 보면 완전 딴판이죠. 지난해 상반기 연결 매출 6,051억 원, 영업이익이 1,231억 원, 이 영업이익률이 20.3%니까 엄청 높은 편이죠. 전년 대비 매출이 133.1%, 영업이익은 무려 419.5%가 성장했어요. 쉽게 말해 실적은 엄청 날아가고 있는데 주가는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카카오게임즈만의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 게임주 분위기가 다 이래요. 게임주들을 모은 타이거 K게임 ETF 지난해 고점 21,353원, 현재 9,453원이고요. 비슷한 벤치마크의 코덱스 게임 산업 ETF도 지난해 고점이 19,849원에서 현재 8,445원, 마이너스 58%예요. 최근 기사인데요.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인터넷과 게임 관련 ETF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하위권일만 하죠. 마이너스 60%니까. 궁금해서 올해 주요 게임 업체들 주가 흐름도 찾아봤거든요. 1위 크래프톤 올해 52% 빠졌고요. 2위 NC소프트 마이너스 46.5%, 3위 넷마블 마이너스 54%, 4위 카카오게임즈 마이너스 50.6%, 5위 펄어비스 마이너스 58.2%. 다시 말해 올해 게임 업종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투자한 액수의 반 정도는 손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 다시 카카오게임즈로 돌아와서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자체가 처음에 카카오게임즈랑 라이센싱 계약할 당시에 엄청 기대작으로 꼽혔거든요. 이 게임이 이미 올해 초부터 일본에서 대박을 치고 있었어요. 미소녀 게임 매출을 보니까 우마무스메 한 달 매출이 704억 원, 다른 여러 경쟁작들 가운데 단연 1위고요. 또 일본에서 출시 6개월 만에 유저 수만 1,500만 명을 확보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현지에서도 엄청난 메가 히트작으로 꼽히기도 했죠. 실제로 증권사에서 내놓은 매출 예측치를 보면요. 3분기 하루 우마무스메 일평균 매출이 17억 원. 이 정도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근데 불과 2달 만에 마차시 터졌고요. 또 유저분들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점 테러도 하고 있어요. 전 이게 한 2, 3점 정도 됐나 싶어서 봤는데 이게 웬걸? 1.1? 이게 실화냐? 흔히 1점대 숫자를 보면 선동열 방어율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실제 선동열감들 선수 시절 KBO 리그 방어율인데 카카오게임즈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진짜 여러 의미에서 대단하네요. 최근 삼성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용자 반발 직면한 우마무스메 하반기 실적 노란불.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일평균 우마무스메 매출 추정액이 17억 원이었는데 최근 10억 원으로 하향한다. 거의 3분의 1 가까이 날아갔죠.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 순위를 보면 출시 초 2위에서 지난 7월 업데이트 후 1위까지 갔었는데 마차 시위 터지고 나서 9위, 최근에는 11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마무스메로 엄청 잘 될 것 같던 카카오게임즈에 왜 이런 사태가 터진 걸까? 일단 유저 시위의 큰 내용을 보면요. 일본에 비해 한국 유저들이 차별받는다. 근데 본사는 소통도 잘 안 한다. 라는 게 유저들의 주된 주장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일본 서버 대비 한국에서 주는 주얼 보상이 거의 30% 정도 적은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또 유저들한테 SSR 티켓이라는 걸 줬는데 일본은 그걸 1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달밖에 못 쓴다. 유저들이 그걸 받아서 기타산 블랙이랑
업데이트 이후에 쓰려고 했는데 이거 기한 짧아가지고 그때 못 쓰게 됐다. 뭔 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대략 맥락상 일본 유저에 비해 한국 유저의 혜택이 적은데 그게 카카오 게임즈의 잘못된 서비스와 불통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보이죠. 물론 이 이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 이야기의 본론은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좀 스킵을 할게요. 우마무스메 유저들이 보시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니 뭐 흔한 K게임 논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일단 저부터 너무 K 과금에 절여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K 과금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 이야기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밀레니엄 세대 분들은 게임을 살 때 CD나 좀 심하면은 플로피 디스켓으로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장에 몇만 원씩 막 하니까 당시에는 게임피아나 뭐 게임 잡지 같은 데서 부록으로 게임 CD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공짜 게임이 뭐가 나오나 매달 살펴보곤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소비 패턴이 바뀐 게 바로 게임이 온라인화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죠. 대표적인 게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뭐 정액제로 월 얼마 계산하거나 정량제로 얼마 결제하면 몇 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돈 낸 만큼은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추가 과금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갔으면 했는데 여기서 게임사들이 하나둘씩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 시초가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죠. 구하기라는 랜덤 박스를 만들어요.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악의 근원. 이 랜덤박스라는 게 뭐라면요, 이 게임에 필요한 이지가지 뭐 잡템과 희귀템 또 아이템을 만들 때 쓰는 재료 같은 것들을 랜덤하게 넣어서 주는 박스예요. 이 메이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지구상 각종 온라인 게임에 랜덤박스가 도입됐다고 해요. 게이머분들로서는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희귀템이 들어있거나 혹은 희귀템을 만들 때 쓰는 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건 돈 내지 않으면 드랍 확률이 엄청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게임에 돈을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막 수백, 천만 원씩 쓰고 심하게는 뭐 리니지 같은 게임을 수억 원 썼다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잖아요. 아니 랜덤으로 뭘 사는데 왜 게이머들이 돈을 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미 우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또라고 1등 당첨되면 20억 원이긴 한데 당첨 확률은 800만 분의 1이고요 기대 수익이 5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만 원어치 로또를 사면 당신의 기대 수익이 5천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로또를 사는 게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심리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게임에 이런 요소가 도입되면서부터 유저들이 본격적으로 K 과금의 길로 접어드는 시초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게임사들의 실적도 엄청 올라갔죠. NC소프트가 2010년 매출이 6,60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 2조 3천억 원, 넥슨은 2010년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21년 2조 7천억 원, 넷마블 2012년 673억 원에서 2021년 2조 5천억 원. 이 기간 게임사 주가도 막 10배씩 올라가요. 실적이 엄청 잘 나오니까 투자자들로서도 이 회사는 좀 투자에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임에 랜덤박스라는 도박 요소를 도입하면서부터 매출도 잘 나오고 주가도 엄청 날아가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사행심이란 걸 심어줄 수 있을까? 이걸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선을 넘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바로 2020년이었어요. 당시 넷마블을 시작으로 넥슨,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그라벨티 뭐 너나 할 거 없이 사행성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국회에서도 나섰고요. 유저들이 트럭 시위를 본격화한 그런 계기가 됐어요. 당시 게임사의 이권을 대변하는 기관이 게임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의견을 냈냐?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연구하는 대표적인 영업 비밀이다. 이 말이 게이머분들한테 이렇게 들리는 거죠. 게임을 더 잘 만드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과금 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냐. 이 사태로 인해 국산 게임의 과금 정책이 K과금이라는 멸칭이 붙기도 했죠. 그리고 문제는 과금 유도형 게임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게임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게임사들이 새 작품을 내면서 우리 막 역대급 게임입니다 하면서 마케팅을 엄청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또 K과금이네. 그러다 보니 요즘 게임사들의 마케팅 방식이 우리 예전처럼 과금 방식을 K과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 과금이야. 또 속았네. 여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게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 질린 사람들이 아예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틀 구매형 게임을 산다거나 아니면 사행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게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국내 게임 중에는 눈코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임이 없어. 게임사들의 뇌가 워낙에 K 과금에 절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게임을 못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 업종 주가가 올해 들어서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이유는 투자자들이 이런 국내 게임 업계의 행태에 좀 회의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K과금의 염증을 느낀 유저들이 점차 타이틀을 사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게임 업종 자체의 펀더멘털이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최근 게임 업종의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기사들이 줄곧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게임 업종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는 공매도로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좀 아쉬운 게
지금은 핵과금의 대명사가 됐지만 저도 옛날에 리니지 유저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세계관만 보면은 사실 원작 만화도 있고 전혀 못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과금을 너무 세게 때리니까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이 게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K 과금이 하면 실적이 좋아지긴 하겠지. 근데 주주하고 게이머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이 이탈한다면은 과연 이게 그들한테 좋은 일인가? 나중에 한국 게이머들이 모두 외국산 게임만 선택했을 때 그때 가서야 국산 게임 사랑해달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애국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한국적 정서에 맞는 괜찮은 게임을 제값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드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카카오게임즈 이야기로 돌아가서 대표이사 명의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진심이길 바라고요. 또 게임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가 경각심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취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넘버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